경부선 민족의 명절 설. 민속씨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2002년. 이모년 모래판 시작을 알리는 2002 설 천안장사 씨름대회. 2002 설날장사 타이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전국의 씨름팬 여러분, 새해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곳 유관순 체육관에 모인 만여 명의 구름 관중 속에서 저희들은 새해 우리 씨름의 새로운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열들의 위대한 흉대리 기상에 서려 있는 이곳 천안에서 열리는 2002 설날 장사실험대회. 오늘은 어제 선발된 8강 중에서 최후의 승자 2002 설날 장사가 탄생합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KBS 전임 실험 해설위원 김해인제대학교 이만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점에 관점을 둬야 할까요? 역시 최대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2m 18의 신인 아마추어의 동아대학교 최홍만 선수와 네. 민속 무대에서 가장 키가 큰 2m 17의 김영현 선수의 마지막 8강에서 4강 격돌을 놓고 하는 경기가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도 2001년도에 그동안 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 이태현 선수가 과연 이모전의 제 벽두부터 어떻게 자기 페이스를 지켜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관에 그쳤던 무관의 제왕 이태현 선수, 과연 작년도 천하통일 이룬 황기현 선수와 오늘 4강전에서 만날 것이 유력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황기현 선수가 천하장사가 되고 난 후에 상당히 그 모든 기량이라든지 또는 또 심리전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네. 다 지금 현재 그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에 맞서서 이태현 선수가 과연 이 황기현 선수를 맞이해서 4강에서 역시 결승 진출을 꼭 격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 판 한 판이 결승전과 진배 없는 오늘의 경기. 만여 명의 구름 관중 속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 정말 한눈을 팔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만여 명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한라급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현대 김용대 선수와 작년도 무관의 제왕 현대 이태현 선수가 격돌하게 돼 있고 LG의 백운규 그리고 작년도 천하장사 황규현 현대 신봉민과 신창건설의 윤경호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동아대학교 최홍만 거인과 프로씨름의 거인 LG투자증권의 김영환 선수가 8강전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네. 정말 그 점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게 됐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지난 9월 달에 이곳 그 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개관이 되면서 저희 그 천안장사 실험대회가 이곳 그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그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저희 민속 정말 그 같은 놀이 문화와 함께 같이 즐기고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곳 실험 관계자 그리고 천안시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천안 시민들의 기질과 우리 전통적인 씨름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다 정서적으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풍속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놀이 문화, 밀착이라든지 문화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씨름이 어떤 민중 속에서 민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의 스포츠 놀이 문화였지 않습니까? 아주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씨름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칠 8강 선수들 8명의 선수들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참도 특색이 있는 선수들이 2명이 올라왔는데요. 네. 한라급에서 김용대 선수가 이 백두급의 염원준이라든가 이 김정필을 물리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최홍만 선수가 작년 설날 대회에 이어서 금년에도 8강까지 진입했습니다. 자, 맨 먼저 한라 제왕입니다. 김용대 선수. 지금까지 한라 정상 7번을 밟았던 김용대 선수가 맨 먼저 나옵니다. 네,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 인안고등학교 인천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99년도 현대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몸무게 111.2kg, 신장이 1m 80, 주특기는 안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한라 정상을 3번을 차지했던 김용대 선수입니다. 이어서 작년도 무관의 제왕 이태현. 자, 올해 과연 작년에 부진 빛바랜 천하장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실은 그런 작년 한 해였습니다. 올 이모년 새해 2002년도 백두에서는 이태현 선수가 꼭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경북 의석이 고향이고 의석고등학교 용인대학교를 나왔죠. 자, LG투자증권의 백운규 선수가 모처럼 이 큰 대회 8강에 진입했습니다. 어제는 아마추어 손상호 그리고 아마추어의 박연배를 따돌리고 올라왔습니다. 네, 부산이 고향이고요. 동아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97년도 12월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144kg에 1m 93, 주특기 기술은 덜빼지기입니다. 작년에는 거제 함양에서 지역장사 16강에 만족해야 했던 백운규. 금년도 출발은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작년도 천하장사 모래판을 통장한 한규현 천하장사입니다. 네, 서울이 고향이고요. 동양공고와 인제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95년도 10월 달에 민속 무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 씨름 7년 만에 드디어 천하장사에 오른 한규현 선수. 네, 136kg에 1m 87, 주특기는 덜빼직입니다. 네. 네, 오늘도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한규현 선수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쳐흐릅니다. 현대의 08이 신봉민 선수. 금년도에도 이 선수가 우리 씨름에 한 축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어제 입증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난 함양대회에서 그 지역 장사를 차지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신봉민 선수. 경남 기장이 고향이고요. 네. 금성고등학교 울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장사 3번, 지역장사 7번, 천하장사 2번을 했습니다. 신봉민, 그리고 윤경호 선수, 모래판의 풍문화 윤경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거제가 고향이고요. 충무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96년도 입단을 했습니다. 네, 작년도에 특히 지역장사를 처음으로 한번 함으로써 그 성과를 드높였던 윤경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암장사를 차지했죠. 네. 자, 노랑머리의 주인공 최홍만 군, 동아대학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2m 18cm 국내 최장신 씨름 선수. 오늘 김영현에게 도전하는 최홍만 선수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민속과 아마추어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이런 만중 속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홍만의 오늘 맞상대. 김영현 장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장사 10번, 지역장사 10번, 그리고 천하장사도 2번을 경험했던 김영현 선수입니다. 자, 최홍만과 김영현이 가까이 서 있는데 말이죠. 네. 김영현은 공식 신장이 2m 17, 그리고 최홍만은 이거 천안까지 오는 도중에 한번 재봤더니 2m 18cm라고 하더군요. 자, 심설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 찾아오신 약 만여 명의 관중들한테 설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손주 아들에게 이 세배를 받는 것보다 상당히 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자, 이 장사들이 모두 꽃다발을 관중석으로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건네주는 장사들도 있고 그냥 던져주는 장사들도 있고, 참 그 전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네. 정말 기뻐합니다. 그럼요. 장사들한테 꽃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선수가 전달했을까요? 네, 상당히 기분이 흐뭇해하시네요. 네, 특히 또 우리 여성분들이 그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성들은 특히 꽃에 약하다고 하더군요. 이만기 씨 부인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네. 자주 좀 사다 드리십시오.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유관순 체육관. 지금 아래 경기장 부근에까지 입장을 했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대관중으로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심판들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이동일 주심, 그리고 임채웅, 강순태, 이윤진 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동일 주심입니다. 저 주심만 빼면은 임채웅 씨라든가 강순태 씨 그리고 이윤진 씨 다 모래판의 정상을 밟았던 프로 씨름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입장하고 계신데 말이죠. 글쎄요, 더는 자리가 없는데 댁에서 편안하게 TV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경기입니다. 현대 코끼리 씨름단 김용대, 그리고 작년도 무관의 제왕 이태현. 김용대 선수가 평소 체중으로 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백두급 선수들도 아주 쉽게 물리치는 광경을 어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김용대 장사가 그 지난 2001년도 설 장사 네. 염문준 선수를 안따리 공격 기술로 걸어서 결국은 지금 8강에 들어왔거든요. 또 김정필 선수도 이겼고요. 네, 거기서 저 김정필 선수를 이겼던 대불장교 백성욱 선수를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했죠. 한라장사 모두 7번의 주인공. 지금 부심을 보고 있는 강순태 장사도 거의 기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32대 38대 천하장사를 여기만 이태현 선수가
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네, 강순태 장사도 한라 정상을 8번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이 강강훈 씨, 그 다음에 강강훈 장사, 모재욱 장사, 저 역시 7번을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 파란을 처음으로 연출했던 김용대. 작년도 설날 장사 염원준을 맨 먼저 따돌리던 김용대입니다. 과연 작년도 무관의 제왕 이태현에게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3판 양승제로 펼쳐집니다. 첫째 판 번쩍 들어봅니다. 이태현. 자,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네, 돌아줘야 돼요. 그대로 잡치기 전에. 잡치기. 이태현 첫 판은 들었다 놓으면서 잡치기. 저게 이제 보통 잡치기 중에서도 들어 잡치기로 구분되는 기술. 들은 상태에서 하는 잡치기입니다. 네, 여기서 잡치기. 김용대 선수가 상당히 그 책략에 능한 선수지만 이태현 선수에게는 지금 초반부터 수가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갈수록 태산이 지금 현재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네. 다음에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황규현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이태현 되는데 말이죠. 선수가 엎드려 있는 자세 꼭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작년도 부진을 싣고 오늘 첫 대회에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심기일전 재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 되는데요. 첫째 판을 같은 팀, 그것도 한라급의 김용대와 만났기 때문에 부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운이 딸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대진운이 참 좋았습니다. 이태현 선수. 지금 뭐 사실 첫 번째 판부터 대접전을 이루는 선수와 만났다면은 이태현 선수가 초반전에 상당히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김용대 선수를 한라급 선수를 맞이했다는 것은 심적인 면에서 조금 안심이 드는 거죠. 첫째 판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가볍게 몸을 푸는 상황에서 들어잡치기로 한 판을 따냈습니다. 자, 둘째 판 번쩍 들었습니다. 첫째 판과 똑같은 양상. 네. 빙글빙글 돌아보는 이태현. 자, 어느 쪽으로 마무리를 할지. 첫째 판은 돌아잡치기.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은 처리가 돼줘야 되는데 처리는 강한 허리를 튕기면서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이번에도 잡치기를 했는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열광적인 환호 그리고 박수. 우리 씨름의 기는 거는 씨름 팬들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들리는 상태에서 방어 기술은 뭐 한라급 선수들이 훨씬 뛰어나죠. 자, 들빼지기. 이태현 그대로 빼지기. 그래서 2대0으로 가볍게 4강에 진출하는 이태현. 아쉽네요. 어저께 뭐 염원준 선수를 넘길 때만 하더라도 참 김용대 선수의 어떤 진보를 봤는데 네. 역시 지금 뭐 워낙 이 이태현 선수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라급의 김용대 선수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용대 선수는 일단 한라급 선수로 이런 큰 대회 8강까지 진입한 것도 큰 성공이죠. 그럼요. 네. 근간에 들어서 한라급 선수들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천하장사 8강 드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 2002년도 그 설날 천안장사 실험대회에서는 김용대 선수가 유일하게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뜻밖의 어제 김경수가 탈락을 했고 그 자리에 이제 그 LG 백운규 선수가 올라왔고요. 이에 상대는 작년도 천하장사 황규현 선수입니다. 두 번째 8강전. 이 두 선수 중에 이태현의 상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4대1로 황규현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고 작년에는 두 선수가 경기를 한 적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창장사에서 오콩 백운규. 황규현 선수는 뭐 작년도 천하장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프로 씨름에 데뷔한 지 7년 만에 그야말로 최고의 왕관 천하장사가 됐던 황규현. 어제도 아주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간 바가 있습니다. 네, 83년도 4월달에 민속씨름이 출범을 하면서 황규현 선수가 지금까지 15명에 걸쳐서 천하장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자, 첫째 판. 자, 백운규가 먼저 돕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반격. 백운규의 필사적인 공격. 일단 들리는 황규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황규현의 반격을 눈여보시면 되는데요. 장애가 됐습니다. 황규현 선수가 워낙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저런 직선적인 공격을 하다가 이제 반격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역시 이제 몸의 부드러움, 어떤 유연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현이라든지 김영현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이 황규현 선수한테 지난 울산 대회에서 씨름판에 내동댕이 친 이유가 바로 그 유연성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엊그제 체중 계체에서 말이죠. 백운규가 144.7, 황규현이 136.5. 이 체중면에서는 백운규가 약 10kg 정도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처음에는 먼저 백운규가 들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계속 첫째 판. 이번에 황규현의 들빼지기. 자, 튀기고 그대로 들빼지기. 그러나 버틴 백운규. 백운규의 배치기. 천하장사 황규현이 백운규에게 그만 당했네요. 지금 거의 황규현 선수의 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는데 백운규 선수의 상당히 그 어떤 그 노련미와 그다음에 유연성, 상대방의 어떤 중심을 잘 이동시키는 점을 잘 읽어냈기 때문에 이런 대치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믿었던 김경수가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백운규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LG 지금 코칭 스태프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LG 투자증권의 차경만 감독이 가장 아끼는 선수가 또 백운규 선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천하장사를 지냈던 황규현 선수를 백운규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자, 지금 차경만 감독의 심정이 상당히 좀 기분이 들떠 있어요. 엊그제 차경만 감독의 얘기는 다른 선수들은 다 좋아졌는데 백운규는 그렇게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 차경만 감독이 연막을 친 건지 말이죠. 지금 이준희 감독 전에는 LG 투자증권의 감독이었고 지금 신창건설로 옮긴 상황이고 LG에서 8년간 감독을 했던 이준희 감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창건설의 주인공을 잡았습니다. 차경만 감독은 무려 코치를 11년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1년간 코치한 경험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 팀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준희 감독 표정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판. 잡치기. 그러나 먹히지 않습니다. 밀어치기, 덧거리. 그러나 그대로 잡에 위험했습니다. 보조 경기장 밖으로 지금 황규현 선수가 떨어졌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운규 선수가 첫 판을 이기고 지금 투지가 넘쳐 흐릅니다. 네, 지금 크게 그대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다행이군요. 부상을 입을 정도의 그 각도로서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왼쪽 덧거리를 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위험했어요. 작년에 그 이태현 선수가 바로 이 자리에서 김영현 선수와의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저런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면서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규현 선수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힘을 전혀 뺀 상황에서 굴렀기 때문에 부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황규현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씨름도 잘하지만 저렇게 부상을 안 입을 수 있던 어떤 저런 상황이 된다면 힘을 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치료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황규현 선수가 허리 쪽에 조금 좀 충격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추가는판 탈출 디스크죠. 디스크가 지난 2001년도에 있었을 때 상당히 그 통증과 또 대회 출전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 그쪽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충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규현 선수가 작년도 천하장사를 했지만 사실은 작년도 설날 대회에서는 이 아마추어 최홍만 선수에게 일격을 당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이준희 감독의 체제 하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작년도 설날 장사 대회 때의 악몽, 그것을 잊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G의 코치였던 차경만 씨가 감독으로 LG 자리에 앉아 있고요. LG의 감독이었던 이준희 감독은 지금 신창건설의 감독을 앉아 있습니다. 이준희 감독 심사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일단은 뭐 자리를 지금 청사파를 메고 있는 백운규 선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인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는 상대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신창건설의 간판 황규현. 첫째 판을 내주고 둘째 판도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오늘 LG 투자증권의 백운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이 황규현 선수도 좋아 보입니다만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하나의 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둘째 판. 그렇게 백운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성적을 내지 못했던 백운규가 작년도 천하장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차경만 감독이 상당히 공격의 표정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준희 감독이 전에 맡고 있다가 차경만 감독이 올라가면서 네. 그래도 한번 이기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상대 밀어치겠어요. 전적을 네. 보더라도 4대1로 앞서던 황규현이 뜻밖의 무너지는데요. 이래서 모래판의 변화는 실은 팬들을 항상 긴장시킵니다. 일단은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하와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왔던 신창건설, 그중에서도 대들보 황규현 선수가 오늘 뜻밖의 백운규 선수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태현과 백운규가 준결승전에서 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8강전 천하장사 두 번의 주인공 현대씨름단의 08이 신봉민 선수. 작년에는 지역장사 한 번에 그쳤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윤경호 선수. 신창건설의 황규현과 함께 백두급을 떠받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영암에서 지역장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성공했던 윤경호 선수. 재작년에는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아서 현대에서 방출이 됐고요. 작년에 신창에서 재기에 멋지게 성공했던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여러 차례 경기를 했죠. 7승 3패로 신봉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에도 4차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4등을 다 이기고 있죠. 네. 첫째 판. 윤경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대로 배지기 신봉민 잘하네요. 힘 안 들이고 첫째 판을 마무리하는 아주 신봉민. 가볍게 이기고 있죠. 신봉민 선수가 어제 예선 경기에서도 상당히 힘을 적게 들이고 승리를 따내는 아주 효율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가볍게 윤경호 선수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봉민 선수의 어떤 근력, 힘, 네. 파워가 그만큼 이제 이번 동계 훈련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어,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리산과 덕유산 이 종주 산악훈련을 했다는 현대 씨름단, 하와이 전지훈련을 했던 신창건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계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황규현 선수가 백운규에게 맥없이 떨어진 것은 정말 이변입니다. 지금 신창건설에서 유일하게 2명이 올라왔는데 황규현은 떨어졌고 윤경호 선수가 이제 최후에 보릅니다. 그러나 첫째 판을 쉽게 내줬던 윤경호,
과연 버팀목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상대는 막강한 신봉민 선수. 둘째 판 들빼지기 배치기 돌아가네요. 윤경호의 배치기. 신봉민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 윤경호의 선수는- 씨름이 바로 저거죠. 저 네. 까다로운 씨름이에요. 저런 변칙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렸던 것이 신봉민 선수가 화근이 됐고 네. 윤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다렸어요. 네. 잘 저게 뭐 돌아갑니다. 넘어가는 선수가 많았죠. 김영현 선수도 저런 상황에서 한번 대치기를 당했고 특히 김경수 선수도 저렇게 많이 당했어요. 작년도 함양에서 지역 장사의 윤경호가 올라갈 때 말이죠. 네. 여러 선수가 다 저런 변칙 기술에 당했어요. 김경수, 또 신봉민도 졌었고요. 함양에서의 경기만 자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선수로서는. 그렇죠. 지금 윤경호 선수가 현대에서 이제 이적을 하면서 네. 신장건설로 이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 영암 추석 장사죠. 거기에서 이제 정상을 차지하면서 약 5년 9개월 만에 정상을 다시 한번 밟았거든요. 지역 네. 장사는 처음이었고요. 그랬었죠. 뭐 이제 1대1이 됐으니까 승부는 조금 생각하기가 예측하기가 좀 전보다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단판 승부가 사실 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상대방 선수가 왔다고 이겼다고 판단이 될 그때가 제일 사실 대치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이 현대의 신봉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다 이겼다는 생각에 그냥 밀다 보니까 이 윤경호 선수한테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세자마 이야기죠. 밀어치기 신범민. 호각 소리 나자마자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윤경호 선수의 지금 움직임을 미리 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범민 선수가 세 번째로 윤경호를 따돌리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희 감독이 신창건설을 감독을 맡으면서 이번 설날 대회에서는 2명의 선수를 출전을 했다가 축구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조금 황규현 선수의 뜻밖의 탈락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아쉬울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믿었던 그 황규현 선수였는데 자, 지금 이제 이 관중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죠. 국내 최초로 이 대씨름판에서 말이죠. 국내에서 가장 큰 씨름 선수 2명이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추어의 제왕 최홍만, 프로 씨름의 제왕 김영현. 국내 최초가 아니라 저희 실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네. 이렇게 큰 신장을 거인끼리 경기를 하는 경기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네. 자, 이 김영현 선수, 최홍만 선수 어느 쪽이 더 정신적으로 긴장을 했을까요? 부산 다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민속에서는 두 선수가 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김영현이는 자존심이 걸려있고 그렇죠. 김홍만 선수는 이런 큰 무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도 6관왕입니다. 아마추어 6관왕 최홍만 선수. 동아대학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선수. 2m 18cm 국내 최장신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최홍만 선수. 이에 맞서는 김영현. 어저께 경기가 끝나고 천하장사 2번. 작년 한 해 동안 이 김영현 선수가 무려 5번 정상을 밟았습니다. 지역장사 2번, 백두장사 3번. 인터뷰가 끝이 나고 인터뷰를 했을 적에 네. 두 선수가 다 밀어치기 공격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속에서 덜 빼지기를 한번 두 선수가 다 공이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동아대학교 최홍만 선수가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들빼지기를 잘했던 선수입니다. 가끔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네. 김영현 선수는 그렇게 민속에서 덜 빼기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자, 첫째 판 맞빼지기 어느 선수가 맞빼기 들립니까? 자, 김영현이 먼저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한 외롭게 자세. 1합은 그대로 무승부로 끝났어요. 첫째 판 힘겨루기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자세, 저런 까다로운 자세에서 과연 어느 선수가 잘 풀어나갈지. 2m 18에 최홍만 선수도 저렇게 큰 선수를 상대해보기는 처음일 거고 네. 김영현 선수도 아마 자기 실험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번 설날 장사 씨름 대회 최대 볼거리입니다. 2m 18의 최홍만, 2m 17의 김영현.
지금 체중은 오히려 최홍만 선수가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개최에서 159.9kg, 약 160kg가 나갔고 김영현 선수는 152.8kg, 약 7kg 정도가 아마추어 최홍만 선수가 더 무겁습니다. 상당히 신중해졌는데요. 두 선수가 저렇게 된 상황에서는 자기보다 키가 작더라면은 뭐 덧거리라든지 한번 상대방을 뭐 보자기로 싸듯이 덮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두 선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격 기술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는 들 수도 없는 상황, 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왼어깨 자세. 이럴 때 이제 발기술이 어느 선수가 뛰어날지, 이 김영현 선수는 아무래도 자신이 이 프로에서는 먼저 씨름을 하지 않았느냐, 상당한 자신감을 어제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아마 두 선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네. 이런 경기를 안 해봤고 상대가 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입장에서는 머리에서 어떤 기술을 구사할까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공격을 시도하는 김영현. 그러나 최홍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판은 그대로 무승부. 그 참 승부 가리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동아대학교 송미연 감독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입이 지금 이제 바짝 마를 겁니다. 네. 저 최홍만 선수는 현재 현대팀에서 여러 차례 같이 연습도 하고 현대팀에서 영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만약에 김영현을 이긴다면은 네. 몸값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엄청나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가 듣기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네. 몸값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영현을 이기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다 달라지죠. 네. 지금 체격으로 봐서는 최홍만 선수가 김영현에게 조금 더 주질 것이 없습니다. 업티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란 말이에요. 삿발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기수 코치인데 말이죠. 네. 허리 삿발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판 단판 승부로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 김영현 선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뭐 김영현 선수도 씨름을 그렇게 일찍 시작한 선수는 아니겠지만 최홍만 선수는 부산 경원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씨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조태호 전에 한라급 선수였죠. 네, 한라 장사됐죠. 조태호 선생이 제주도에서 최홍만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경원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지금 씨름을 시작해서 2학년이니까 말이죠. 5년여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한림중학교 제주 3학년 때 신장이 187cm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아대학교 입학할 때 검진을 받아보니까 2, 3년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작년도 신장이 2m 15cm였었는데요. 지금 2m 18. 보통 우리 성인들의 성장 시기가 23세에서 5세를 잡는다면요. 네. 아직까지 최홍만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소질은 가지고 있어요. 신장이 그렇게 계속 자라는 상황에서는 하체가 완전히 튼튼하게 단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성장이 멈춰야 이제 하체 훈련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만큼 길다고 하는 것은 신장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심의 폭이 높기 때문에 하체 중심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최홍만 선수의 아버지는 목포 출신이고 어머니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이 외가 쪽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죠. 돌자판 밀어치기 그러나 나가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죠. 네, 무효예요. 네, 최홍만 선수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이 김영현 선수가 같은 신장의 최홍만 선수에게는 밀어치기가 안 통할 것이라고 어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한번 자기가 잘하는 기술을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 일단은 이기수 코치가 한번 밀어붙여봐라 시도를 했는데 지금 삿바가 놓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역시 중심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만큼 신장이 크면은 하체 중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만 군이 장외 밖으로 나가서 이제 되치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5초가 지난 상황입니다. 둘째 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김영현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민속에 있는 선수도 무너지게 되지만은 최홍만 선수가 아마추어가 결국은 오늘 설날 장사까지 단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물론 뭐 신봉민 그리고 이태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큰 선수들과의 씨름을 잘 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럴 이변이 연출이 될 수 있을지 김영현 선수가 지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왔습니다. 말이야. 그걸 들면 안 돼. 의무 취소됐다. 시간 올라야 되겠다. 허리에 스프레이 한 번. 허리 스프레이. 최홍만 군이 어제 예선에서 보니까 네. 확실히 하체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역시 마찬가지로 손동원 선수와의 경기와 네. 또는 그 현대 권호식 선수와의 경기를 할 적에 말이죠. 상당히 그 다리가 흔들리는 그런 하나의 면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손동원에겐 또 한 판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겼어요. 배지기 당했죠. 네. 이 프로 씨름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한 면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김영현이 좀 앞서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최홍만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의무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네. 의무 시간은 1분간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안에 경기장은 올라와야 됩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활약했던 김용주 장사 신장이 2m 12cm 거인 장사의 시발점이었다면 그 후에 대구 출신의 박범조 장사 김성률과 함께 천하를 양분했던 박범조 장사 그리고 프로씨름 이봉걸 장사 그 이후에 이제 탄생한 것이 김영현 장사인데 이제 제2의 또 거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래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 모래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자판 돌아보는 최영만 그렇습니다. 이변이 생겼습니다. 아마추어 최영만이 프로 씨름의 거인 김영현을 따돌렸습니다. 이변인데요. 송미연 감독이 얼굴이 활짝 폈네요. 사실 여기가 최대 고비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신세대 거인 최홍만 선수가 25세 이제 9세대 거인으로 치루가 될지도 모르는 김영현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배지기예요. 늘 배지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배지기 하다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밀었습니다. 배지기 하다가 밀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영현 선수 상당히 깝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마추어 6관왕 최홍만 군이 커요. 지금 뭐 두 짱대가 사실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재밌어요. 아마추어 최홍만 선수가 무난히 이렇게 해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축하 무대로 이어집니다.